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반도체 업체 중에 하나, 테스나입니다. 최근에 테스나의 주가 및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무상증자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주식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한동안은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통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턴 중에 하나이고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하락한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하는데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1월부터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점은 바로 12월 8일 부터 15일까지 약 1주간의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약 16만 주 가까이를 매도했으나 외국인 투자자가 2만 5천 주 가까이를 매수했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13만 주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테스나를 서서히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보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최근에 반도체 종목이 굉장히 뜨거운 거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테고, 사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뜨거운 이유는 오늘 다뤄드릴 시스템 반도체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반도체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더 기대가 되는 파운드리 산업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지 첫 번째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산업에서 삼성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늘 알아볼 기업인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수혜가 바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테스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에서는 현재 시스템 반도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최근 동향을 업데이트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시스템 반도체 산업 내에서 테스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왜 최근에 테스나가 주목을 받는지 이유까지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계 동향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CIS 반도체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CIS 반도체와 가장 연관이 많은 종목은 바로 테스나가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건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시스템 반도체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먼저 업데이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사실 언택트의 한 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언택트가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쳤던 2020년이었었어요. 그리고 언택트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 많은 데이터들을 커버하는 서버형 반도체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또 다른 기사를 살펴보더라도 그 영향이 내년까지 이어져서 서버 수요가 아마 회복될 거다. 그리고 그 서버용 반도체를 만드는 파운드리 실적이 경신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올해 내내 사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서버를 필요로 하는 구글이나 넷플릭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2020년 서버 캐펙스 계획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갖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점점 더 산업이 디지털화 될 거고, 그러면 결국엔 서버용 반도체 수요는 장기적으로 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건데요. 최근에 나왔던 5G 관련된 이벤트라든지, 그리고 서버형 반도체 같은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약 9% 정도의 성장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2021년, 2022년까지도 YOY, 그러니까 연간 성장률이 약 9%에서 10% 정도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바로 파운드리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파운드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는 웨이퍼에다가 얼마나 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쌓는가가 정말 핵심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5나노, 28나노, 16나노, 10나노, 7나노, 5나노 등 점점 나노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관련된 비용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정의 난이도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많이 집행된다는 점이 파운드리 시장을 바라보는 첫 번째 키워드가 될 텐데요. 그리고 현재 7나노 이하의 공정이 가능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대만의 TSMC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이 두 기업밖에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파운드리 시장이 점점 커질 것이라는 거에 동의를 한다면 삼성전자가 이 수혜를 받기에 얼만큼 유리한 포지션에 있는지 많은 분들이 쉽게 예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14나노 공정이 가능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6개 기업이 있으나 이 14나노에서 7나노로 넘어가기까지는 약 100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간다라는 점에서
통해서 TSMC와 삼성전자의 후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죠. 이렇게 서버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만 7나노 이하의 공정이 가능한 공급은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웨이퍼당 가격이 오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고요. 2010년에 웨이퍼 가격을 100이라고 봤을 때 2020년부터는 수요와 공급이 비대칭됨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웨이퍼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가끔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긴 것들을 웨이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술이 올라갈수록 판가 같은 경우에도 점점 더 비싸진다는 점을 봤을 때 TSMC와 삼성전자가 보유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가격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자 독식의 시장이 굉장히 강한 게 바로 이제 파운드리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업계 1위인 TSMC 같은 경우에는 약 30% 넘는 놀라운 마진율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업계 4등과 5등에 랭킹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업계 1위보다 마진을 많이 가져가기가 어렵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현재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대만의 TSMC가 53%로 절대적인 넘버원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19%로 현재 2등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업체가 7나노 이하가 공정 가능한 유이한 업체이고 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업체와의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실제로 파운드리 매출 순위를 살펴보면 올해 2분기까지 봤을 때요. 랭킹 1위인 TSMC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에 작년 2분기 대비해서 무려 30% 매출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 2분기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타격을 받던 2분기가 작년 2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15%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도 TSMC는 독보적인 랭킹 1위답게 3분기 역시도 작년 3분기 대비해서 21%까지 매출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차트를 보더라도 파운드리 시장은 승자가 거의 모든 것을 독식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7나노 이하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5나노와 3나노 공정까지 현재 로드맵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 격차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이 꾸준히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5나노 이하 공정으로 만들어질 애플의 A14 칩이 본격적으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그리고 맥에 다 채택될 것이라고 현재 예상되는 상황에서 5나노 이하의 공정이 가능한 글로벌 2개의 업체 지위는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현재 예상을 할 수 있고요. 현재 5나노 이하의 생산 능력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부터 삼성의 캐파가 확연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매출과 마진은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파운드리 시장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삼성전자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2019년부터 2020년, 21년까지 꾸준하게 공격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비메모리 매출 추이도 2019년부터는 20년, 21년, 22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할 거다라고 삼성전자 쪽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고 디미금융투자에서도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동의는 아까 우리가 계속 살펴봤었던 도표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시장이 커지면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기업 테스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스마트폰 업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얼마 전에 나왔던 갤럭시 노트 20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전면에 하나, 후면에 3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전면 카메라 하나, 후면 카메라 하나가 너무나 당연했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개수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쓰임에 따라서 카메라 수요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어느샌가 이제 필수품이 된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도 모든 자동차에 카메라 한 대가 달릴 정도로 글로벌적으로 카메라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현재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이 확보되어 있는 CCTV나 이런 것들도 카메라에 대한 수요를 꾸준하게 증가시키고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카메라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같이 늘어나는 게 바로 이제 CIS라고 하는 이미지 센서 반도체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학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을 감지해서 전기적 영상 신호로 변화시키는 반도체인데요. 쉽게 말해서 카메라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CIS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난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스마트폰 대당 CIS 탑재량을 살펴보면 2015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에는 보통 전면에 하나, 후면에 하나 2개 정도의 카메라가 들어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약 3개의 카메라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동차 대상 CIS 같은 경우에도 2015년까지만 해도 1개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4개에 달할 정도로 시장이 4배 가까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CIS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증가할 거다라고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글로벌 CIS 시장 추이를 살펴보면 종합해본 결과 2020년부터 CIS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거다라고 현재 리서치 업체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CIS 시장이 커지는 것만큼 현재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2018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넘버원이 일본의 소니 그리고 2등이 삼성전자였다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소니가 44%로 점유율을 현재 조금 잃은 상황이고 그 점유율만큼을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마켓 시어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CIS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할 거다. 그리고 카메라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것은 사실 삼성전자도 이미 충분히 그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는데요. CIS 라인 현황을 살펴보면 기존의 CIS를 생산하던 수량에 더해서 기존의 D램 반도체를 생산하던 11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13라인까지 D램을 생산했던 라인들을 CIS 생산 라인으로 변화하는 것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2월 9일날 나온 기사를 살펴보면 D램 라인을 바꿔서 이미지 센서를 생산한다. 1위 소니를 잡는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이 13라인 같은 경우가 D램 생산했던 것들을 CIS 생산으로 바꿀 정도로 이 CIS 반도체 생산은 현재 삼성이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결과 삼성전자 CIS 매출 추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 내후년 연평균 약 20% 정도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CIS 반도체 수요는 너무나 확실하게 커져가는 시장 그리고 삼성전자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장임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알아봐야 되는 게 바로 반도체 생태계인데요. 반도체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D램과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삼성전자 혹은 SK하이닉스가 다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보셨던 CIS라든지 AP칩 같은 경우에는 분업화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설계는 팹리스가 그리고 웨이퍼 생산은 파운드리가 그리고 이후에 패키징과 테스트를 OSAT 업체가 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OSAT란 반도체를 마지막으로 패키징하고 테스트를 하는 반도체 후공정 업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다뤄드릴 테스나의 사업 영역이 나오는데요. 반도체를 아까 본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크게 설계와 파운드리, 후공정이라고 나눠봤을 때 전체 후공정 중에서 테스나가 하는 거는 아까 보셨던 웨이퍼 테스트와 마지막 패키지 테스트를 주로 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파운드리 시장이 커진다면 결국 이 후공정 시장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산업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충분히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바로 테스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테스나가 영위하고 있는 웨이퍼 테스트와 패키지 테스트의 비중을 살펴보면 웨이퍼 테스트가 전체의 약 90%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고객사 비중을 한번 나눠보면 삼성전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품별로 봤을 때는 현재 점유율이 아까 계속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던 CIS 반도체 비중이 전체 60% 정도 되고 나머지 40%가 SoC라고 불리는 AP칩을 테스트하고 패키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OSAT 업체를 꾸준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LB세미콘도 말씀을 드렸었고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크게 보면 네페스, LB세미콘,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현재 담당하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관련된 핵심 반도체인 PMIC 반도체를 주로 패키징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얘기하고 있는 CIS와 SoC 반도체를 담당하기 때문에 CIS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테스나를 우선순위로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웨이퍼 테스트 매출 비중이 약 90%에 달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호황을 맞아서 시스템 반도체 웨이퍼 투입량이 늘어나게 되면 테스나 매출액도 같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정확하게 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2020년, 21년 파운드리 웨이퍼 투입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테스나 매출액도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눈여겨봐야 할 점은 테스나가 대규모의 설비 투자를 2018년부터 꾸준하게 이어왔다는 점인데요. 2018년에
반도체 테스트 장비에 약 200억 원, 작년 2월에 160억, 19년 9월에 250억, 19년 10월에 160억, 19년 12월에 365억, 그리고 올해까지도 2020년 2월 같은 경우에도 720억, 8월에는 794억 등 18년부터 20년까지 약 2,500억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설비 투자가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설비 투자가 바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 성장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20년에 캐펙스 금액이 제일 컸던 것들에 반해서 이 효과가 바로 21년 내년부터는 매출액 증가로 현재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많은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IS 웨이퍼 테스트 장비가 본격적으로 가동함에 따라서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캐파에 달할 정도로 증가할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동률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확실하게 더 긍정적이라고 전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테슬라를 매수하고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신다면, 그리고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는 파운드리 업계를 봤을 때 삼성전자와 TSMC의 2강 체제가 향후 굳건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신다면, 그리고 CIS 반도체의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예상한다면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 결과가 바로 최근에 기관이 테슬라를 약 15만 주 가까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